안녕하십니까. 성명학으로 풀어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023년도 올해 개묘년 신수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던지 간에 특정인에 한해 신수를 보고자 하면은 먼저 당사자의 사주팔자를 풀어서 보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당연한 순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대표의 사주는 시중에 용띠 사주가 돌아다니기도 하고 저도 토끼띠로 알고 있는데 이 토끼띠 사주마저도 시간이 신시가 됐다가 술시가 됐다가 특히 본인이 모 유튜브 채널에서 미시라고 밝혔는데 미시로서 사주를 세워서 보게 되면 편인격 사주가 성격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주는 상격 사주가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사주팔자에 대한 정보가 도무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개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또 당시 시골 서민들의 삶은 먹고 사는 민생 문제 직면에 있었기 때문에 집안의 어른들이 생년월일시 즉 사주팔자에 대해서 소홀히 다뤘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을 종합해서 볼 때 이 대표의 사주는 100%다라고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주로서 신수를 보는 것은 접어두고 확실한 이름으로서 신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름의 한자 획수를 계산을 해서 주요 6효계를 세울 수 있는데 이것으로 인생 전반에 대해서 풀이가 가능하고 또 올해 신수도 풀 수가 있습니다. 차제의 이름에 대해서 종합적인 풀이를 하면서 이름의 중요성과 이름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과 또 운세에 대해서 그 적중력에 가공할 위력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성은 이시요, 제는 집안의 항렬 돌림자다. 그렇다면 이 명자가 오롯이 본인의 이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팔자에서도 중요한 포인트의 글자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용신이라고 합니다. 이름에서도 중요한 포인트의 글자가 있는데 이것을 이름 용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자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름의 용신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용신 명자를 풀이를 하게 되면 당사자의 성격, 성향과 생활 환경과 삶의 궤도, 궤적 등등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명자는 날일자와 달, 월자가 합친 글자입니다. 해가 뜨면 달이 지겠죠. 달이 뜨면 해가 지고 날이 가고 달이 가니 이것을 우리는 세월이라고 하잖아요. 세월이 흘러가니 산천초목 삼라만상이 변할 것입니다. 변화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니 이것을 변화무쌍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변화무쌍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임기응변에 능해야 됩니다. 임기응변에 능한 자 필연적으로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이 명자가 엉뚱하게 이런 풀이가 나옵니다. 자, 날일자는 그대로 두고 달 월자를 변형시켜서 이렇게 역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주역의 역입니다. 역은 변한다라는 변화를 뜻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옮길 때는 change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쉽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쉽게 변한다. 무슨 뜻일까요? 내 편의대로 시세에 따라서 수시로 마음과 태도가 변할 수 있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밝을 명자는 밝다는 뜻 외에 밝힌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밝힌다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이렇게 내려오면 날일자가 달을자가 됩니다. 이 달은 그대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되면 붕자가 되죠. 붕자가 되는데 이것은 붕우, 동요, 동지를 뜻합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동지를 규합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달빛 아래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어둠의 세력이다. 어둠은 어떻습니까? 대명천지가 되면 무너진다. 붕괴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래성을 쌓았다. 사상 누각을 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름에서 보여주는 시나리오가 현실에서 그대로 최근에 연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시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라는 이름이 됩니다. 이심제명. 이심제명이다. 명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목적어가 있는 동사다라고 할 때 긍정적인 뜻으로는 세상을 밝힌다. 좋은 의미죠. 또 나라를 밝힌다. 이웃을 밝힌다. 이심제명세, 이심제명구 이런 긍정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동명이인은 독립운동가 이재명 선생님도 계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풀이를 해서 부정적으로 자, 나에게 이기적인 그런 에너지가 작동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심제명제가 되겠죠. 이심제명제, 재물을 밝힌다, 이성을 밝힌다, 사리사욕에 차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명자는 그냥 명사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명나라가 되겠죠. 명나라는 뭡니까? 중국이잖아요. 중국. 그래서 친중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척자파자에서는 글자의 핵을 가하기도 하고 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자를 월자를 떼고 날일자를 만들게 되면 이 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에 있습니다. 일은 뭡니까? 일은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친북주의자다 혹은 주사파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그냥 산문 스피치다, 소설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뻥이다라고 보시고 이제 본격적인 이름 풀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는 7회, 제는 6회, 명은 8회입니다. 이렇게 합친 것을 원형리정이라고 합니다. 초년, 청년, 장년, 말년 이렇게 이 숫자 에너지가 배당이 되는데 이것은 나눠서 배당해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다 작용을 하는데 인생에서 단지 그 시기에 조금 더 작용을 더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4수는 이산격이라고 합니다. 이산격. 이별한다 이런 뜻이죠. 산은 뭡니까? 분산된다, 흩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산가족이다. 초년의 이산가족, 초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게 이제 초년에 들어가 있으면은 고향을 떠난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13수는 뭡니까? 지모격입니다. 지모가 출중하다 이런 뜻이죠. 자, 수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산이라는 부정어가 들어가 있게 되면 이것이 부정화되어 가지고 이 모자가 뭡니까? 나쁜 의미로 모사꾼이라는 뜻입니다. 모사꾼이다. 15수는 통솔격입니다. 통솔이라는 것은 뭡니까? 조직을 잘 이끈다 이런 뜻입니다.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다 이런 뜻이죠. 이게 긍정적인 의미입니다만 이것이 왜곡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독선으로 가기 쉽다. 독단에 흐르기 쉽다. 더 크게 가면 독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마지막 21은 이것은 말년이라고 보는데 인생 전반에 영향이 있습니다. 두령격이니까 어릴 때도 친구들을 끌고 다녔을 겁니다. 앞장서 가지고 두령격인데 좋은 의미는 영수격이라고 합니다. 영수란 대통령이다 혹은 수상이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이것은 두령격이니까 어떤 어두운 세계의 우두머리가 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또 독재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수리에 대한 풀이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한글 이름 풀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훈민정음은 우리 고대 가림토 문자에 그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훈민정음은 자음은 음양을 좌우하고요 결정하고 모음은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음양 오행이 뭡니까? 사주 보는 재료잖아요. 그래서 이름 한글 이름 가지고 사주 보듯이 운을 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획수가 짝수가 나왔습니다.
짝수. 그러면 이형은 뭡니까? 이것은 토입니다. 토가 우리는 식간에서 보게 되면 무토가 있고 양토인 무토가 있고 음토인 기토가 있습니다. 짝수이기 때문에 기토입니다. 기토가 매수를 보게 되면 편제가 되는데 이것을 한 글자로 마다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하 동문입니다. 나머지 이것은 식신이 되기 때문에 식신을 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미음은 급제이기 때문에 급제는 양인이죠. 인이다라고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형은 또 정제입니다. 정제는 그냥 제라고 표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이라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조상의 영양권, 즉 어린 시절 부모님의 영양권이 있을 때를 뜻하니까 초년이 되는 겁니다. 중년, 말년 이렇게 보죠. 자, 초년에 마가 붙었네. 마를 좀 전에 말씀드릴 때 편제라고 했습니다. 편제는 부친을 뜻합니다. 또 여친을 뜻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에 여친이 있었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백호대살이 붙었죠. 그 다음에 7살이 붙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친과 여친에게 안 좋은 일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년에 들어가서 복이 붙어서 마가 붙었습니다. 복과 마가 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마는 동적이다. 내가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일을 추진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년에 왔는데 이 명자가 문제가 됩니다. 재가 붙었는데 재에 현무가 붙었습니다. 현무는 검다라는 뜻이고, 검은, 재는 돈입니다. 검은돈과 연계되어 있고, 이 인은 뭡니까? 동료입니다. 친구, 동료. 친구, 동료와 검은돈이 엮여가지고 문제가 되게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 있는 정관은 상관으로부터 격발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 명예가 관이 그대로 무산된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명자가 문제가 되겠죠. 명자가 문제가 되는데, 명자가 이거 미음이 수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형이 토입니다. 토국수 하면서 이런 충격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에서 이 명자 등등은 이름에 쓰지 않는 불용 문자다. 이름에 쓸 때도 사주 상황을 봐서 신중하게 써야 됩니다. 이런 이름도 있겠죠. 이런 글자들이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 더욱더 충격 효과가 큽니다. 자, 그렇다면 이름을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제자가 나왔으면 영자를 넣으면 되겠죠. 혹은 제자에다 용자를 넣으면 되겠죠. 현자를 넣으면 되겠죠. 여자면 윤자를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름을 고쳐버리면 이런 충격 효과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육효로서 계명의 신수를 보는 것입니다. 이름에서 계를 뽑는데 집안에서는 제명하고 이름만 부를 것입니다. 심지어는 명하라고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개 14를 8로 나누게 되면 6이 떨어집니다. 이 6이 집안이다 그래서 4개입니다. 4개고 이것은 뭡니까? 하계다. 아랫개입니다. 집 밖에서는 성까지 부릅니다. 그래서 총합인 21을 8로 나누게 되면 5가 떨어지는데 이것은 외께다 혹은 상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1에다가 14를 더하면 35가 되는데 6효니까 6으로 나누게 되면 5가 남습니다. 이 5가 동효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괴가 나왔는데 이것은 뭡니까? 1인칭 시점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일신 건강이나 가족관계 등으로 한정해서 볼 때 이렇게 보는 거고,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3인칭 시점에서 봐야 되는데 이 개가 6이 올라가고 5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효는 5가 되고, 자, 이런 경우는 공인입니다. 공인들, 스포츠맨이나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등등 유명한 사람들의 대외적인 활동에서 나타나는 운을 볼 때는 이렇게 봐야 된다. 자, 그렇게 봤더니 수풍정계가 나왔습니다. 운물입니다. 운물은 어떻습니까? 물이 끊임없이 샘솟습니다.
즉 생명력이 질기다 이런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가운데 효가 동하면 지가 되죠. 그래서 지풍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대성자지만 오를 성자로 보기도 합니다. 자, 우물에서 성천한다. 용이 성천하는 거 격이니까 개천에서 용나는 이름인 것만은 사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육효 효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초효에 재가 있는데 현무가 붙었네요. 현무는 뭡니까? 검은돌입니다. 오래 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올라갑니다. 자, 수니까 검을 현자 붙고 현청주구 사백 이렇게 붙는데, 자, 검은돈이 붙어 있다. 오래. 그 다음에 택교에는 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관이 두 개나 있고, 내가 재에 앉아 있는데 제가 동했습니다. 문서도 여기. 이 재성이 동했다는 것은 내가 동했다는 뜻인데, 내가 움직이면서 돈을 가지고 액션에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동효는 어딘가를 극하든지 생합니다. 자, 관을 생하고 있죠. 관이 두 개네요. 관이 크다는 뜻입니다. 관은 뭡니까? 명예. 명예 추구형의 육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이름 자체가 명예를 추구하는 이름이구나. 또 관은 권력입니다. 권력 지향적인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를 극하냐 이걸 봐야죠. 술토가 햇수를 화출한 것은 술토의 속마음은 햇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서 그대로 햇수를 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수도 극합니다. 문서는 뭡니까? 문서는 내가 계획하는 사업계획이나 프로젝트인데 제가 가서 치니까 제거인이 됩니다. 명리적으로 볼 때는 바로 탐재괴인이 되는 겁니다. 탐재괴인은 명주가 부도 상황에 직면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부도라는 것은 사업상 부도를 뜻하기도 하지만 내 인생에서 추진하는 일에 사단이 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응효가 택효에 들어와 있습니다. 응효가 뭡니까? 응효는 상대방을 뜻하는데 이것을 응비입택이라고 합니다. 응비입택이다. 즉 전혀 성이 다른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날라 들어와 있다. 비유를 하자면은 군대 제대한 외삼촌이 우리 집에 잠깐 있는 겁니다. 내가 이신데 외삼촌은 성씨가 박씨일 수도 있고 성이 다르겠죠.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응효에 뭐가 붙었냐면 형이 붙어 있는데 엄복 숨어 있습니다. 집에. 이 비밀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형은 뭡니까? 나의 동료인데 숨어 있다라는 뜻이고 햇수로부터 생을 받고 있으니 햇수는 뭡니까? 나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나의 동지, 동료들을 숨겨놓고 소고기 초밥을 먹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형이 밖으로 튀어나오면 내가 완전히 격발당하고 사단이 납니다. 언제 태어났어요? 이민년인 작년에 태어나왔어요. 이민년인 작년이 태어나서 나를 극하니까 내가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출마한 것은 큰 실수였다고 볼 수가 있죠. 5년 후에 출마하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자, 그런데 이 형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의 동료인데 태어나서 나를 극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나에게 불리한 정언을 한다. 나와 등을 돌린다. 이 형은 뭡니까? 그동안 내가 데리고 있던 수하의 척건들인데 전혀 엉뚱하게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형은 또 현재 동료 의원들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의원들이다 하고 설정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달이 인달입니다. 인달. 정월달인데 이게 2월달이죠. 그럼 묘로 넘어가면 굉장히 안 좋겠죠. 올해가 어떻습니까? 묘목이 태세신이 형을 대동하고 있으니까 이 형과 같습니다. 합세를 해서 칩니다. 이렇게. 극도하고 합을 합니다. 극합을 한다는 것은 극은 제재를 가하는 거고 이게 법적인 제재가 될 수가 있고 합은 뭡니까? 묶는다라는 뜻입니다. 기반된다는 뜻이죠. 즉 체포, 구금, 구속 등등을 뜻하는 겁니다. 극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묘목은 뭡니까? 묘목은 태세란 말이 태세. 태세신은
중앙정부를 뜻하기도 하고 하늘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천심을 뜻하고 천심은 곧 민심이다. 이러한 것들이 나를 그대로 그걸 하면서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낭패를 당하겠구나. 또 여기서 가서 어디를 칩니까? 묘충하고 관을 깨버리니까 내 관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죠. 이쪽이 항상 셉니다. 내 관이 깨지면서 이것은 명예가 되고 내 직위가 되고 이게 깨지면서 뭡니까? 주작이 붙어 서니까 올해는 내 명예나 이런 데 구설이 분분하다는 것을 그대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나는 돈을 다루면서 문서하고 관련된 일에서 등사가 붙어 있으니까 깜짝 놀라고 그걸 하고 합을 하니까 국가법으로부터 국법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구속이나 구금 체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묘달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3월달인데 절기로 보게 되면은 3월 6일에 경칩이 들었는데 이때 이유가 굉장히 위험하게 나타나죠. 자, 그러면 진달로 가게 되면 어떨까요? 진술충월하면서 나를 또 깹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 계신을 봐야 되는데 계신은 새가 붙은 자리가 양효이기 때문에 자로부터 출발하고 음효만 오로 출발합니다. 자, 동지부터 출발하니까 자, 추, 인, 묘, 진이니까 진, 괴신이 와서 나를 또 때리고 있단 말이에요. 계신은 역시 하늘을 뜻합니다. 하늘이 돈 가지고 장난칠래? 그러면 안 돼 하고 나무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제가 관을 쫓아가니까 권력 추구형인데 돈이 내 관을 만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거 때 돈을 많이 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자, 우선은 이 재물을 가지고 뭔가 기획을 크게 한다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사달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뱀달로 가게 되면 사해충하고 여기를 격발해서 동하게 만듭니다. 자, 인동시키면 이미 나와 있던 인목이 가서 그대로 때리니까 굉장히 안 좋죠. 이때도. 이때가 사화가 가서 나를 생해줘서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화가 횟수 빗장을 풀어놓고 이 횟수를 인동시키고 인목으로 인해서 그대로 때리니까 내가 안 좋은 겁니다. 만약에 연에서 오화가 도와준다면 이게 달라지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사화는 불인데 이 불이 가서 어디를 극합니까? 신금과 유금을 극하기 때문에 내 관이 그대로 없어지니까 이때는 뭡니까? 대표적인 내려오든지 옷을 벗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화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오화가 들어서 또 가서 좌우충하고 좌수를 인동시키게 되면 이미 나와 있던 횟수가 인목이 그대로 또 술토를 때립니다. 자, 그 다음에 오화는 아주 강하게 간들을 그대로 가서 극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주는 사주가 아니라 이 괴에서는 술토가 들어오는 해 외에는 그다지 관의 혜택을 못 본다. 내가 권력 추구형이라 높은 지위에 올라갔지만 대관을 쓰는 데는 현재로선 지장이 있겠구나. 작년에 출마하지 않고 5년 후에 나왔으면 백발백중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달로 가게 되면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미는 뭡니까? 양다리죠. 이게 각도에 따라서 이 펜이요. 나왔다 안 나왔다 합니다. 그 각도를 잘 봐야 돼요. 이 미달은 음력으로 6월이고 양력 7월인데요. 이 미는 뭡니까? 양인데 태세신인 묘하고 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원괴에 있는 이효의 횟수하고 해묘미 삼합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해묘미로 강력하게 삼합을 해서 목국을 짜서 그대로 이 술토를 격발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달이 미달이 이것을 육효용어로 허일대용이라고 합니다. 없는 글자가 한 글자가 들어와서 삼합을 완성시키면 기다릴 대자 그때 사용한다. 그때 이 삼합이 동했다 이런 뜻입니다. 미토가 묘목을 동하게 만드니까 그대로 가서 합을 하면서 체포해버리는 현상이 나오니까 이 달이 7월이라고 하는 7월이 가장 위험하죠. 이때는 내 건강이나 이 명예도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따박따박 풀이를 해보면은 육효도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육효의 장점은 활용도가 높고 적중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이름을 무시할 거는 못 됩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